예,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강경표입니다. 저는 이제 연구단 측면에서의 최종 연구 성과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제가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시는 그림과 같이 현재 자율주행은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인지 범위가 한계가 있으나, 즉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는 교차로 같은 물리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발생하고, 센서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리 측면에서도 발생을 하고, 또는 돌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악천후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사각지대는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V2V 또는 V2I,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검지기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불특정 승용차를 위한, 즉 자율주행 승용차를 위해 모든 도로에 이러한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나 트럭같이 특정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 때문에 버스나 트럭에 대한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저희 과제가 시작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는 2018년도 4월 달에 런칭을 했고 총 45개월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 연구단은 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세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친환경 대중교통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즉 차량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2세부는 이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관제 센터를 포함한 관제 시스템을 개발, 구축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세부는 이 두 개의 주요 성과물을 실증대단지에 설계해서 구축하는, 그 다음에 서비스를 통해서 통합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연구단의 세부 과제별, 연차별 주요 연구 목표입니다. 연구단 측면만 말씀을 드리면 1차 연도에는 기존의 연구 개발은 승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는 이러한 기존의 승용차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중소형 셔틀이라든가 대형 버스에 적용하는 시스템 개조가 주 업무였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청구에 구축할 수 있는 실증 대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2차 연도에는 중소형 셔틀을 가지고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기본 기술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시연했고요. 3차 연도에는 실증단지에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지능형 인프라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 센터를 포함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거기에 대형 버스, 즉 BRT 버스에 시연을 했고 훌륭한 그 서비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4차 연도에는 이러한 중소형과 대형 버스의 실시간 연계 환승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실증 평가를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보신 그림이 4차년도까지 걸쳐진 물리적인 정량적인 성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게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도로를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게 교통관제센터, 현재 센터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센터 인프라가 되겠고요. 밑에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게 저희가 개발한 1세부에서 개발한 3대의 대형 버스, 그 다음에 5대의 중소형 셔틀 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실증 단지도 원래 정해진 그런 지자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1차 연도부터 저희가 원하는 성과물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지자체를 저희가 제한 요구서를 공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 세종시와 저희 연구단과는 저희 연구단이 해야 할 업무, 그 다음에 세종시가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캡틴 연구 성과물을 통합 평가할 수 있는 실증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거의 어떤 기본 중점은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문제점, 즉 주행의 안전성과 운행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4개의 서비스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통상 관제센터 기반의 서비스, 두 번째가 현장 기반인데 즉 정류장 주변의 안전 서비스, 또 아무래도 도시이기 때문에 도심부이기 때문에 통행권이 상충이 되는 교차로에서의 신호협력형 지원 서비스, 이 두 개가 현장 서비스가 되어 있고, 마지막은 사용자 편의 서비스, 즉 실시간 수요를 받들어서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사용자 편의 서비스, 이 4개의 서비스군으로 해서 총 12개의 세부 서비스로 나눠서 2차년도부터 시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신 거는 2차년도에 저희가 솔라티, 중소형 셔틀 솔라티를 가지고 정부청사 컨벤션 주변에 있는 시가지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자율주행 기반의 기본적인 기능과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3차년도요.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BRT 구간에 대형 버스를 가지고 필요한 신호협력이라든가 또는 디지털 검지기 기반의 자율협력 주행 기반의 기본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연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4차년도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최종 성과물이 될 수 있는 차량 쪽 대형 버스 3대, 그 다음에 중소형 버스 5대를 개발을 했고, 이 대형 버스 3대에 대해서 2대는 지금 BRT, 세종시 BRT 순환도선에 있습니다. 거기에 순방향, 내선 순환으로 해서 2대가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대는 외선 순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는 각각 세종시와 협의를 해서 자율 C1, C2라는 노선을 부여받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버스 5대 중에 3대는 저희 정부청사와 저희 연구단지를 잇는 A구역에서 실시간 수요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대가 투입돼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청사 주변에 B구역이죠. B구역에는 저희 중소형 셔틀 2대가 투입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계별 시연 실증을 보시면 맨 우측에 있는 3단계는 내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에서 진행될 업무고요. 그 전까지 1단계, 2단계가 저희 4차년도까지 연구개발 내용에서 보시면 시민 참여 유무, 일반 차량의 혼재 수준, 버스 운행 시간대, 중소형 대형 버스의 분리 연계, 이런 4가지 요소를 혼합해서 1단계, 2단계를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검토사항입니다. 세종시의 BRT 구조를 보시면 국토부의 BRT 설계 지침을 근거로 하면은 차로폭이 3.0 미만입니다. 즉 제한 속도가 50km/h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반 수동 운전자는 다양한 어떤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50km/h를 상회해서 과속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형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중앙선을 밟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BRT 기존 노선의 상황과 맞게 인간 운전자가 상호 협의하에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즉 마주오는 차량이 어떤 불시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뒤에 오는 차량이 어떤 시간적인 쫓겨서 추월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한 속도인 50km/h 미만으로 저희가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시범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캐팅 과제의 이입니다. 캐팅이라는 것은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혁신하자라는 측면에서 Connected and Automated Public Transported System Innovation이라는 이니셜을 따라서 저희들이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제의 3가지 의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의는 저희 과제가 시작하기 18년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승용차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분야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의의는 저희는 차량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3대, 중소형 5대를 개발하는 것만 끝하지 않고 이 차량이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모드로 항상 주행할 수 있고 비상시에도 좀 더 안정적으로 모드를 전환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의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교통체계,
교통관제센터라든가 다양한 검지기를 통해서 센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커넥티드 환경의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시스템 차원에서 혁신 사업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의의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 연구 개발의 목표는 실용화 기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종시가 내년부터 운행하는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에 지정된 그 순환 노선에서 저희 캡틴 성과물을 투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운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운행 및 유상 운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부 협동기관 서울대학교 이경수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조아라입니다. 저희 1세부는 자유협력주행 기반 차량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기관은 4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 협동기관은 서울대학교, 공동기관으로 SWM, 현대자동차, 스트라드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전체 차량 시스템을 통합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대중교통 시스템 알고리즘 적용 개발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SWM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프라와 그 실증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일반 상용 차량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구동, 제동, 조향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적용해서 차량을 개조하는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라드비전은 그 자율주행 차량이 버스이기 때문에 그 버스 차량을 특화해서 그 승객과 그 표지판, 신호등 이 세 가지에 대한 비전 기반 그 기술을 적용해서 인식 기술을 좀 더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개 기관으로 구성을 해왔고, 그리고 1차년부터 4차년까지 그 차량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우선 1차년도에는 그 전체 중소형 버스를 우선 이제 2차년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중소형 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자율협력 시스템을 기본 설계를 하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기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개발한 차량이 솔라티라는 차량인데요. 그 차량의 그 실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조향, 구동, 제동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그 연구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차량에 센서를 적용하기 위해서 센서 브라켓 설계 및 차량 3D 모델링 그런 기본 설계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인식 알고리즘은 저희 기본 그 주행하는 환경 내에서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개발한 항목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 발굴을 진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해 왔는데요. 그 2000년도에는 그 본 과제의 목표가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 개발에 앞서 중소형 디젤 차량을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여 이 디젤 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능 확보와 그 이 인프라에서의 그 연계를 기본 그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 솔라티 차량 버스를 디젤 기반의 버스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버스의 기술을 적용을 하고 실제 공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임시운행 허가 취득을 하였으며 이를 이용해서 실도로에서 그 실제 일반 차량과 혼재된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2차년도였기 때문에 일반적 인터페이스 중에서 그 신호 격차로 연동 부분을 위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소형 디젤 버스를 이용한 조향 구동 제동 시스템 연계한 성능 검증을 하였고, 이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을 얹기 위한 전력 관리 장비, 비상 제동 장치, 인지 센서 키트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도심도로 주행을 위해서 신호등 및 표지판 인지 알고리즘을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년도입니다. 3차년도에는 대형 버스를 3대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대형 버스는 자율주행 전기버스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고 현대자동차의 일레시티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조향 제어 시스템 및 구동 제동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고, 조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하드웨어 장비를 교체를 하여서 자율주행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그 자율주행 인터페이스를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차량에 그 다수의 차량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 버전 관리를 위한 그 시스템, 그리고 승객 및 운전자 탑승자를 위한 HMI의 개발 착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탑승객이 승하차 시에 그 승객이 문 끼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승객 안전을 위한 비전 센서 기반 승객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개발한 결과물을 이용해서 전체 차량에 적용한 결과가 3차년도에 시연했던 그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향 구동 제동 시스템 인터페이스, 거기에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을 얹은 시스템에 자율주행 차량의 알고리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주행을 공도로에서 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관제센터와 인프라의 연계는 그 스팸 메시지, 즉 신호교차로 연동, 그리고 V2V 차량과 차량 간의 연계 메시지들을 이제 인터페이스를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였고, 더불어 도로 주행을 할 때 그 BRT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와 고가도로 이런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 전체 그 지도에서 BRT 전용 그 주차로에 해당하는 그 맵을 추출하고 그 맵을 이용해서 그 지도와 저희가 차량에서 센서 그 취득한 어떤 로컬 센서 정보, 이 정보들을 연계해서 치기 로직을 이용한 그 지하차도나 이런 고가도로에서도 안전 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4차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년도는 전년도에 개발한 중소형 대형 버스 3대 그리고 중소형 버스 5대를 좀 추가 개발을 했습니다. 중소형 버스는 전기 버스인 카운티 일렉트릭 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우선 카운티 일렉트릭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 일반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ADAS 시스템이 없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조향 시스템의 그 개조를 통해서 그 저희의 차량과의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구동제조 시스템도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이제 연계할 수 있게끔 차량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 차량에 전년도까지 개발하셨던 시스템에 도심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추가적인 센서 컨피규레이션을 수정해서 적용을 하였고, 이 개발된 차량에 대해서 그 승객용 HMI나 뭐 데이터 로거 이런 걸 통해서 그 실시간 주행하는 차량의 데이터들을 좀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발했습니다. 네, 그 개발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 총 5대에 대해 올해 이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을 하였고, 공도로 주행을 이제 가능한 허가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올해 지금 특화되어서 연구 개발을 한 항목은 관제센터와 이제 인프라 간의 연계인데요. 우선 작년도까지 개발했을 때는 주로 신호교차로 연계, 그리고 차량과 차량 간 연계를 주로 목표로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총 3대였기 때문에 다차량 연계보다는 차대차 연계를 주로 진행을 하였었고, 반면 금년도에는 차량이 총 8대가 복합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차량들에 대한 서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이 알고리즘을 BRT 도심 전용 차로뿐만 아니라 도심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연계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센터에서 그 실시간 수요 대응형 경로와 제한 속도를 이제 내려주면 그 속도에 맞춰서 주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는데요. 이를 BRT는 이제 지정 경로이기 때문에 그 지정 경로에서는 속도 계획을 그 관제센터에 연계된 메시지 기반으로 속도 계획하는 부분을 개발하였고, 그 지선 구간에서는 그 차선 변경 그리고 어떤 그 변경 경로에 대한 수요 대응형 경로 추종 그리고 속도 추종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도로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관제센터와 그 신호 인프라 그리고 V2V 인프라가 지금 현재 개발된 저희 그 캡틴 연구단 알고리즘 수준이 그 다른 타 인터페이스 하는 이제 그 실증 운영 단지 대비하여 지금 초지연적인 데이터를 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차량에서 안정적으로 더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세부 협동기관 세스트의 연구개발부 부장을 맡고 있는 양은주입니다. 저희 그 이세부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세부 조직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세부는 지능형 디지털 인프라 연계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제 시스템 개발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기관인 세스트, 그리고 공동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엔제로, 엠큐닉, 그리고 위탁기관인 지오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스트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실증을 위한 표준 개발을 하고요. 통신기술을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은 CIPTS 기반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 관제 시스템 구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엔제로는 실시간 차량 관제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성 평가 기술을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큐닉은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HDMap 서버를 설계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였고요. 위탁기관인 지오스토리는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정밀지도 구축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저희 이세부가 기관별로 어떻게 연계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기관별 연계도도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총 위탁기관까지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세부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1세부와 3세부와 같이 연계해서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차량 시스템 1세부가 담당하는 그 차량 시스템으로부터 자율주행 정보, 그 다음에 센서 정보, 차량 상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VTS 담당하는 세스트가 관제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면 관제센터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그 차량 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상 제어 모니터링 및 차상 제어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신뢰성 평가 시스템과 고장 예측 진단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3세부로부터 스마트 대중교통 사용자 편의 서비스와 연계한 실시간 동적 경로 정보를 관제센터로부터 차량이 수신하도록 VTX 통신이 지원을 하고요. 그곳을 서울대의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에 전달해서 자율주행차가 관제센터로부터 받은 동적 경로와 권장 제한 속도를 가지고 주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된 정밀지도와 함께 이 정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HDMap 서버와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여 저희 관제 상황판뿐만 아니라 HMI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 저희 지도 API를 통해서 그 여러 기능이나 서비스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연차별로 어떤 성과를 수행하였는지 간단히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 요 관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였고요. 2차년도에는 그 요런 설계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어떻게 관제를 운영할지에 대한 피저빌리티를 보는 그런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차년과 4차년은 이렇게 프로토타입과 설계를 통해서 개발된 것들을 실제 그 필드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를 3차년과 4차년에 수행을 해서 실증 통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차년에는 주로 BRT 서비스가 실증 통합되도록 저희가 테스트를 하였고 올해 마지막 4차년에는 저희가 1차년부터 3차년까지 쭉 개발하고 통합해온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모든 서비스가 보여줄 수 있도록 4차년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에는 그 CIPTS를 위한 HDMap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였고 관제센터와 HMap 서버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간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의 그 버스 시스템인 BIS, BMS 그리고 ITS, GITS 시스템 서비스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하고 관련해서 요구사항을 도출한 다음에 관련 관제 시스템 핵심 서비스를 설계를 하고 CITS 기반 관제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2차년부터 4차년까지 수행하려고 하면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안전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실시간 진단 평가 시스템 프레임워크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통신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는 통신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웨이브 LTE 하이브리드 차량 단말기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존의 세종시는 이미 그 정밀 지도가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협력주행 그 대중교통을 위한 지도를 어떻게 더 구축할지에 대한 프로토타입 방안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나서 2차년이 되면은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거나 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HD맵의 정적 정보 DB를 구축을 하고 동적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그 HD맵에 적용할지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세종시에 추가적으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디지털 맵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CIPTS 통합 연계 시스템 및 차상 현시 모니터링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연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였고 실시간 진단평가 시스템 프레임워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게 그 정적인 정밀 지도가 구축이 된 것을 활용을 하여 HD맵 서버를 구축을 하였고 시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년 시연 실증을 위해서 이동형 RSU를 운영을 하였고요. VTS 통신을 통해서 실차 테스트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CIPTS 서비스 시나리오 표준을 제안하였고 현재 국내 단체 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네, 3차년입니다. 이제 3차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어떻게 관제 시스템을 운영을 할지, 관제센터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하였고 실질적인 구축과 그 개발된 내용이 적용되기 시작한 게 3차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관제 서버와 연결해서 온라인 교차로 신호 정보를 그 자율주행차에 전달을 했고요. 더불어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그 통신 단말을 최적화해서 성능을 고도화시켰고 그 2차년도에는 서비스에 대한 표준 규격을 제안했다면 3차년에는 정보 교환 규격 표준을 제안하였고 역시 국내 단체 표준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정밀 지도가 2차년에 구축된 정밀 지도가 정적인 정밀 지도라면 3차년에는 그 정밀 지도에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위한 추가적인 그 추가 시설물에 대한 정보들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저희 관제 시스템으로 모두 다 수집이 되고요. 이 수집을 할 때 애저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구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저장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 시뮬레이션 환경인 SILS 환경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관제센터에서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 안전 기능 분석을 하고 위험 분석을 위한 FT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추가 구축된 이 정적 정밀 지도를 가지고 실시간 동적 교통 정보 업데이트 기술을 업데이트하였고요. 그 다음에 HDMI 로컬라이제이션 모델 서버를 확장 구축하여 차량 HMI에서 이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위해서 로드러너라는 프로토타입 단말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포트홀 검출을 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올해 진행되고 있는 4차년입니다. 4차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1차년부터 4차년까지 꾸준히 수행한 것들이 모두 다 통합이 돼서 시험과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VTS 기반으로는 저희가 관제 서버와 연계해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모두 다 완료가 되었고요. 관련해서 그 실차 테스트뿐만 아니라 그 CIPTS 서비스 통신 성능 및 응답성에 대한 테스트와 상세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그 중소형 버스 지선을 주행한 중소형 버스가 주행하는 것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정적인 정밀 지도도 지선 구간을 추가 구축 확정하였고 약 40km 이상 구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실용화 전략 연구 및 실주행 테스트를 통한 제한 서비스 검증 및 표출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관제 시스템에 대한 통합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만들었던 그 서버
그 HDMap 서버 API를 이용을 해서 통합 관제 상한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안전 추적 모니터링 및 상태 진단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장 진단 기능도 개발하였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그 HDMap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그 로드너러라는 차량으로부터 동적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적용했다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서버 간의 연계를 통해서 서버로부터 받은 동적 정보가 지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적용하였습니다. 네, 이세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3세부 협동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방수혁입니다. 저희 3세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위탁기관인 그 한국과학기술원, 텔레컨스, 인포뱅크, 법제연구원, 데이터위즈, 세종도시교통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은 서비스 개발과 시나리오 시연에 중점을 맞춰져 있고요. 지금 한국과학기술원은 카이스트는 알고리즘 개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용 차량 행태 알고리즘과 경로상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텔레컨스는 이 개발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뱅크는 편의 서비스를 위해서 앱을 개발하고 센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그 외부에서 오는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연구원은 저희가 이 자율협력주행 시스템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에 대한 지원과 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위즈는 저희가 이렇게 이 차량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분류하여 카탈로그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실시간에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그 퀄리티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저희가 이 자율주행차, 특히 대중교통, 버스, 그러니까 대형 버스와 중소형 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 대중교통 차원에서 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부터 저희의 주요 성과물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1차년도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실증단지를 선정하고 저희 그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게 첫 번째 1차년도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실증단지 선정을 위해서 먼저 공고를 하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세종시로 선정을 하고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가 그 자율협력주행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관제센터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그리고 신호교차로 사용자 편의를 초점에 맞춰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검토하였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개발함에 있어서 실시간성으로 교통상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의 어떤 기능 요소 등을 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앱을 개발하게 될 텐데 저희의 앱을 개발함에 있어서의 어떤 기초 설계를 1차 년도에 진행하였습니다. 네, 2차 년도부터는 저희 결국엔 가장 큰 저희 성과로는 그 중소형 버스를 대상으로 이제 시연을 하였고요. 총 4가지 서비스를 시연을 하였는데 그 정류장 정밀 정차, 그리고 운전자 제어권 전환, 그리고 고속주행, 그리고 신호등을 받아서 좌회전하는 총 4가지 서비스를 보였고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는 실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알고리즘 설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뮬레이션에서 돌아갈 그 주행 행태에 대한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저희가 실시간성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연결되는 관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그 연계 DB, 그리고 결국 이 연계 DB를 통해서 교통 행태를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표출하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과 버스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경로를 설정할지에 대한 방법론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텔레컨스는 여기서 개발한 이런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모듈, 그리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할지에 대한 모듈,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옴에 있어서 연동하는 방법, 인터페이스에 대한 모듈을 이제 반영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고요. 또 인포뱅크는 서로 이제 앱을 개발함에 있어서 앱 안에 들어가야 될 기능, 그 기능을 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설계하였습니다. 네, 3차년도입니다. 3차년도에 저희 가장 큰 성과로는 그 대형 버스를 대상으로 총 9개의 서비스를 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BRT 노선, 여기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저희 정부청사 북측까지 크게는 도담동까지의 거리를 그 자율주행으로 9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연을 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그 기존에 개발했던 알고리즘을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행태 쪽으로는 그 앞뒤 차량 간격을 조정하는 이제 카팔로미, 그리고 좌우를 조절하는 차선 변경에 대해서 이제 좀 고도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단순히 차량 한 대에 대한 주행 행태에 대해서도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정속 주행할 때, 감속할 때, 가속할 때에 대해서 고도화를 하였고, 이 고도화한 부분들을 그 차종별로 분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 산정 쪽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할 때 그 예약한 사람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화를 하고, 각 그룹화에 따라 차량을 배정해서 각 차량이 최적 경로 상정하는 그런 어떤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텔레컨스는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실시간성이고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HD맵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그 ODP라는 외부의 데이터들을 연계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실제로 들어와서 그거를 시뮬레이터에 인풋이 되게끔 하는 이런 설계를 해서 결국 그 시뮬레이터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인포뱅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때 그 앱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와 그리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예약한 버스가 접근하게 되면 알림을 주고, 그리고 탑승 후에 제가 하차할 지점에 가까워지면 다시 예약을 주는 이런 수준의 어떤 프로토타입의 앱을 3000년도에 개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4000년도입니다. 4000년도에서는 결국 저희 그 중소형과 대형 이제 환승을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을 하였고요. 총 12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북측까지 BRT 이동하고, 거기서 갈아타서 도보로 이동해서 북측 정류장 지선버스 정류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여기 국책연구단지까지 오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실증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거에 대한 사전 대비책 그리고 현장 대응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안전 가이드라인이라고 개발을 하였고,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각각 상황에 필요한 연락 체계망을 구성해서 예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이전에 개발했던 알고리즘을 이제 좀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경로 산정 같은 경우는 꽤 실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그 경로 산정 과정은 앱을 예약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와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공인인증 기관을 거쳐 이 두 알고리즘을 검증을 받았고요. 텔레컨스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용화 수준의 시뮬레이터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데이터, 외부 실시간 데이터, 관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입력 데이터 쓰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이미지 지정을 통해서 시뮬레이터를 구동을 하고, 이에 따른 교통 상황을 결국 지표로 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뱅크는 결국에는 이 중소형과 대형이 연계가 가능한 수준의 그 앱을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앱에 대한 어떤 그 접근과 알림에 대한 그 효과를 좀 더 고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하는 제3자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여서 이제 저희 그 연구단 외적인 그런 기관에서도 좀 자료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검토 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3세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의 탁사연입니다. 지금부터 상한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한판은 크게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정밀주도 기반에 관제하면 좌측 상단에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요약하면,
그리고 우측 상단의 개별 차량 모니터링 화면, 그리고 우측 하단의 통신 및 프로세스 안전 모니터링 화면에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보이시는 기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정밀지도의 기능 중에 인프라 관제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가 자율협력주행 측면에서 가지는 가장 큰 기술적 의의 중 하나는 인프라의 정보를 취득, 가공하여 차량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이 가질 수 있는 사각지대를 적극 보완하고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의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도의 하단부에 보신 것과 같이 저희 과제에서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비전 센서, 레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자, 차량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지된 데이터는 관제센터에서 처리된 이후에 차량에게 전달되어 위험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조금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단일 센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라이다, 레이더 등의 다종 센서를 같이 활용하여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생성되어 처리되는 메시지 중 중요한 정보는 맵 상단에 팝업 메시지로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크게 차량, 서비스,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며 경로 변경 등의 차량 정보는 가장 좌측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용자 요청 등의 서비스 정보는 중앙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며 고장 상황 및 안전에 대한 메시지는 우측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인프라의 정보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자율협력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 간의 완만한 상호작용을 위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과제에서는 자율협력주행 차량 외의 일반 버스 및 CITS 단말 차량의 정보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맵에서 버스는 회색 태그의 숫자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대전 세종 CITS 시범 사업에서 배포한 단말 차량은 파란색 태그의 CV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정보, 사고, 공사 등의 돌발 사항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수집하여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연 과정에서 겪으셨던 가상의 공사 상황은 맵의 우측에 보이신 것 같이 노란색 아이콘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차 등의 상황은 중앙에 회색 아이콘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사고 상황은 하단에 보이신 것 같이 붉은색 아이콘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VTS 통신을 통하여 전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좌측 상단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일일 주행 거리,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협력주행 차량의 일일 운영 현황 화면에서는 차량, 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현재 상황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협력주행 차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몇 대의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협력주행으로 몇 킬로미터를 주행하고 있는지, 운전자 제어권 전환은 몇 회 이루어졌는지 등의 핵심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약 현황에서는 서비스 관점에서 몇 명의 이용자가 있는지, 서비스 대기 시간이 얼마인지 등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서버 운영 현황에서는 현재 센터의 주요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동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현재 센터 주요 기능들의 프로세스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전이 정지하며 맵 중앙 상단에 붉은색으로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 프로세스들의 CPU, 메모리, 저장 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부하가 크게 발생할 경우 관련 용량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올해 10월부터 저희 센터에 저장한 데이터의 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기준 약 1.9TB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운영 현황에서는 현재 도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면에는 라이더 센서 8개, 레이더 센서 14개, CCTV 27개, VTX 통신 RSU 9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인프라들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교통정보센터 및 대전 세종 CITS 시범 사업으로부터 연계받은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연계 데이터들도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상단의 화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은 자율협력주행 개별 차량에 대한 자세한 주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협력주행 안전 모니터링 화면은 자율협력주행 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협력주행 차량의 주요한 성능 요인은 횡방향 제어와 종방향 제어의 안정성, 그리고 권장 제한 속도를 잘 준수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행 결과에서 보이신 것처럼 횡방향뿐만 아니라 종방향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잘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래 그림에서 보이신 것 같이 자율협력주행 차량의 주요 ODD 변화가 있을 때마다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모니터링은 차량 전체뿐만 아니라 주요 시스템 각각을 평가하여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협력주행 상세 정보에서는 차량의 주행 상태인 속도, 통신 메시지 정보와 함께 시연때 설명을 들으셨던 권장 제한 속도를 잘 따르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내 영상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 차량 내부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탑승자 관련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은 자율협력주행 전체 시스템의 안전 성능과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안전 모니터링 화면에서는 저희 과제에서 개발한 전체 40개 모듈의 안전 및 위험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는 위험도가 높은 순서를 상위에 위치시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험도의 수치가 10 이상이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협력주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신 메시지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 8대 차량에 5가지 통신 메시지가 잘 수신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측에 별도로 준비된 화면은 통신 메시지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보여진 것 같이 차량별 세부 메시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각 메시지별로 특정 부분의 부하가 심해지지는 않는지, 모든 메시지의 세부 정보가 잘 들어온지 등을 확인하여 자율협력주행의 핵심 중 하나인 통신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안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캡틴 연구단이 최종 성과물로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가 2018년도 4월부터 2021년 12월 총 45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연구 성과물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예전 반대로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국내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대형 버스 세대, 그다음에 중소형 버스 5대를 개발해서 실증단지 세종시의 BRT 구간과 지선 구간에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선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지선 구간에는 아무런 통제 없이 일반 차들과 연계해서 통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저희 그 캡틴 연구단의 소개 내용으로 간단히 이제 서두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는 건 이제 3차년도에 저희가 이제 9개 서비스를 BRT 구간에 이제 제공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그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치시면 자유롭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중소형 셔틀과 연계 환승하는 올해 최종 그 주요 그 서비스인데, 이 내용을 이제 간단히 좀 보시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올해 그 최종 성과 시연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저희가 임시 운행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 버스 일렉시티 EV, 그 다음에 중소형 셔틀 EV 카운티를 서울대 FMTC라는 그 트랙 안에서 저희 자유롭게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 그 교통안전공단이 갖고 있는 그 시험 인력을 모시고 저희들이 임시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테스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테스트 환경은 그 카트리가 하고 있는 그 KCT 거기에 있는 트랙과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설계가 됐습니다.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임시 면허를 받고 랩핑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랩핑 작업도 저희들이 디자인과 용역을 같이 해서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운전자, 세이프티 드라이버, 그 다음에 운영자, 오퍼레이터의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8대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당 운전자 1분,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1분, 그래서 총 2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종교통공사를 통해서 운전자를 섭외를 했고요. 오퍼레이터도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필요한 인력들을 섭외를 해서 총 8명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세미나나 또는 교육,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실습 이런 걸 거쳐서 안전하게 시스템 조작이라든가 또 모두 전환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전문 평가 기관이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사전 점검으로
전문 그 평가위원이 오셔서 저희 그 구축된 그 실증 단지하고 또 제공되는 서비스를 현장과 센터에 견학을 하셔서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최종 평가에 보완 의견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그 사천대 종합 12개 서비스에 대해서 시연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지역 도로에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BRT 구간에서 시점으로 한술동 그 정류장 가기 전에 한두리 대교에서 지금 자율주행 모드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는 구간이 기존에 있는 BRT 버스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B0부터 B5까지 그 노선과 혼재된 상황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중소형 셔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부청사 연구단지, 그다음에 정부청사 내에 있는 구간들은 다 통제가 안 돼 일반 버스와 일반 또 차량과 그 혼재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운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실시간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의 모습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BRT 버스에서 타고자 하는 승객이 주변에 있는 정류장 안에서 기종점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간선버스와 중소형 셔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루트를 정하게 돼서 거기서 예약을 완료하면 그 예약된 정보 안에서 자기가 타고자 하는 차량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인된 차량이 자기가 위치한 정류장까지 정확하게 오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존 버스도 지금 정류장의 정차면에 해당하는 정차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정차면에 안전하게 정차를 하게 되면 승객들이 편안하게 승차, 하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호 협력도 이 도심부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색인 차량에서 어느 정도 잔여 시간이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녹색에서는 어느 정도 잔여 시간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충분한 투행권이 확보된다라는 어떤 현시기를 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 거는 지하철선입니다. 이 세종시 BRT의 지하철은 매우 협소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차와 그 옹벽 간의 거리가 매우 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마주오는 차량과의 또 인적 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안전하게 자율주행 차도 지하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나 뒤에 따라오는 차량도 거의 뭐 어떤 상충이 없이 주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미션을 차량 정보 협력용 속도 제어입니다. 이 말씀은 차대차 속도 통신 반경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주행 시가가 불량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센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V2V로 전방 차량에 어찌 정지되어 있는지 돌발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후방 차량이 안전하게 서행하면서 접근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돌발 상황, 그러니까 앞 차량이 어떤 또 고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사고에 의해서 돌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돌발 정보를 보내면 V2V로 이렇게 안전하게 정보를 받고 접근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센터 모니터링 기반의 이제 그 속도 지원 서비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보시면 같이 이렇게 고가인 경우에 고가에서 올라온 차량이 보시는 차량에 대한 그 검지를 못합니다. 센서로는 통신도 불량합니다. 그럴 경우는 이 주변에 우리의 그 CITD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검지 그 장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가 내려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정지된 차량을 검지를 해서 주변에 오는 차량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접근해서 알려줄 수 있고요. 보시는 건 또 안개입니다. 세종시가 유독 또 짙은 안개로 유명합니다. 보시면 같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뭐 보행자라든가 뭐 차량 신호 정보가 불량한데 이렇처럼 이 주변에 검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 정보를 가지고 주변에 오는 차량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차량이 무단횡단에 대해서 좀 천천히 그 대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체계를 마련해서 시스템 모니터링 기반의 속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님도 이제 그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는 기사님이신데 이런 서비스를 보고 자율주행 그 차량이 차만의 운행이 아니라 주변과 연계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으면서 이거를 좀 인공지능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가 좀 이렇게 그 노쇠한 그런 고령자의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세이프티 드라이브로서 운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승하기 위한 북측 정류장에 내린 승객이 이렇게 보행을 통해서 다음 지선 정류장까지 안내하는 그런 앱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선버스에서 내려서 중소형 셔틀을 가는 그 연계 환승하는 그 구간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신 거는 이제 최적 경로를 산출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일 운행하기 전까지 승객들의 수요를 받습니다. 이 수요를 받아서 최적 경로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외적인 어떤 변수를 통해서 그 최적 경로를 산출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블링크된 그 경로가 녹색 경로가 이 최적 경로를 산출해서 나온 올해 운행하는 올해가 아니라 당일날 중소형 셔틀 그 D1이 운행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을 베이스로 해서 운행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실시간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로를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소형 셔틀을 이제 환승을 해서 지금 바로 그 A 구역, 즉 그 연구단지하고 정부청사에 있는 A 구역을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환승을 했기 때문에 승하차 알림이 이제 됐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제어권 전환 부분입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는 확인하실 수가 없지만 이 차량이 지금 운행하는 구간은 정부청사 앞에 집회가 상시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나 또는 이렇게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나 또 회전교차로에서의 어떤 그 특정 차량들이 어떻게 정지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감안할 경우에 제어권을 전환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CRT 시범 사업에서 우회전 차량을 검지하는 그런 검지 체계를 이 실증 시연 노선에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개 구간에서도 이러한 우회전 차량이 오는 것을 정확히 검지를 하게 되면 무단횡단이나 이런 우회전 차량을 실시간으로 검지해서 그 정보를 접근하는 자율주행 차량한테 알려주는 그 알려줌으로써 속도 지연을 이 정도 뭐 45, 25 이 정도로 낮춰갖고 운행을 하게 되면은 상충 없이 또는 급정지 없이 급감속 없이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실시간 수요가 중간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수요가 발생을 하면 지금 우측에 있는 기존에 있는 최종 노선이 아마 바뀌는 상황, 지금 바뀌었죠? 이 바뀌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차량도 그 신규 수요를 태우기 위해서 그 호출한 정류장까지 원래는 예약이 없으면 그냥 통과를 하게 되는데 호출 그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 호출된 정류장으로 지금 정밀 정차해서 서비스를 지금 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지금 승차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중소형 셔틀을 운전하는 이제 그 기사님의 인터뷰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안개 같은 경우 특히 이 신호를 못 본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보는데 이런 정보를 잘 받아서 안전하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센터 현황판인데요. 지금 중소형 셔틀이 가다가 이 고장 차량이 발생한 거를 연출하는 겁니다. 즉 저희가 A 구역에는 세대의 D1이라는 자율주행 D1이라는 그 세대의 중소형 셔틀이 운행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고장이 날 경우에 고장된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최소한의 모빌리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승객한테 센터에서 그 고장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 승객한테 또 다른 대안 노선이 있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대안 노선이 오는 차량 지금 보시고 있죠? 차량이 오게 되면은 그 차량으로 환승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고장난 차량은 그 차부지로 유인으로 이제 운행해서 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차량은 이제 그 고장난 차량을 탔던 승객을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환경 대응 차로 변경 서비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공사 같은 차로를 점용하는 그런 어떤 공사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보시는 것 같이 그런 정보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반 차량이나 일반 버스는 급 차로 변경을 하나 급 감속 후 차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도로관리청에서 이러한 차로 전용 도로공사 정보로, 즉 몇 차로가 막혔고 또 차로 전용하는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면 그 정보를 정밀전자 지도 맵에서 차량한테 알려주고 정확하게 패스 인포메이션 메시지라는 핀 메시지를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미리 차로 변경을 해서 통과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차로 변경을 해서 다시 또 그 점용된 차로를 피해서 2차로로 와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 단지로 오는 승객이 하차하는 그 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차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아까 간선 그 BRT 구간 5km, 또 지선 구간 5km, 총 10km 구간에 대해서 12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현장 시연으로 보여드렸고요. 보시는 건 이제 센터에서 보시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시험 구간을 이제 수차례 리허설하고 테스트하면서 나왔던 효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왼쪽이 이제 기존의 버스와 또 앱 기반으로 예측과 실제 통행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이제 파란 부분이 저희 그 캡틴 연구단에서 나온 그 BRT 버스와 중소형 셔틀 통해서 서비스를 구현한 결과물입니다. 실제 예측 기간, 그러니까 실제 예측 기간이라는 거는 그 승객이 직접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예상 그 통행 시간이 기존의 앱은 34분이 걸렸고요. 현재 저희 그 캡틴 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9분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 시간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실제 주행 시간의 기존 노선은 기존의 BRT 버스를 탑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또 중소형 셔틀도 저희랑 똑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지선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이제 대기해서 실제 통행 시간을 재본 결과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기존 노선은 예측은 34분, 그다음에 실제 주행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앱으로 저희 캡틴 간선 버스와 지선 버스를 이용할 경우 예측은 19분으로 감소가 됐고요. 실제 주행 시간도 30분에서 27분 감소 효과가 났습니다. 이 감소 효과의 원인은 실시간 수요 대응이 제일 큽니다. 즉 저희는 기존의 지선 버스가 모든 정류장을 정차하고 가는 것 대신에 수요 대응으로 저희가 그 수요가 있는 정류장만 승하차를 했고, 무엇보다도 환승했을 때 기존의 지선 버스는 배차 간격이 10에서 15분, 약 6분 정도의 평균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예약을 했고 그 예약에 연계 환승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간선에서 지선으로 환승하는 것은 도보 엔드 최소 1분 이내에 대기 시간을 통해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지선 구간에서의 모든 정류장을 통과하지 않고 실시간 수요 예약 기반의 승하차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처럼 통행 시간이 확연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의 안전성입니다. 저희가 감속도하고 가속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자율연료 차량이라는 게 저희가 개발한 대형 버스의 자율연료 주행 대형 버스, 그 다음에 중소형 셔틀이 다 자율연료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일반 차량입니다. 저희 자율주행 차량을 수동 모드로만 운행을 했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감속도하고 가속도 측면을 종방량과 횡방량으로 구분해서 나왔지만 역시 저희 차량이, 즉 자율주행 차량이 수동으로 운전하는 일반 차량 대비 감속도가 16에서 35%또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속도 역시 21%에서 38% 정도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종방량, 횡방량의 그 감소, 가속, 이 속도의 베리에이션이 충분히 일반 차량보다는 안전하게 낮게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이런 수요 대응 서비스,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반의 안전주행이 일반 차량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또 통행 시간 측면에서도 편의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그 캡틴 차량으로 인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편의를 기존 차량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